70이 넘은 아버지가 재혼을 선언했을 때 자식들은 왜 끝까지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70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시 결혼하려 한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남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딸은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담이시죠? 진짜예요? 왜요, 갑자기? 자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다. 몇 년을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뭘 몇 년이냐는 서운함만 남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사랑을 꺼내놓는다는 건 용기이자 모험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12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병원에 다녀오고 대화할 사람이 TV뿐인 날들이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자식들은 짧게 다녀가고 바쁘게 떠나갔습니다. 괜찮다, 다 잘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버지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혼자도 편하다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와 슬리퍼를 벗는 순간 느껴지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폭발하지 않고 천천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쌓여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적응되면 괜찮다고. 하지만 혼자 밥 먹는 일은 끝내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면 뭐 하세요? 그냥 TV 켜놓고 멍하니 있죠. 그런 대화가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날부터 그녀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크게 로맨틱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병원 예약을 챙겨주고 약 봉투를 확인해주며 이 사람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가슴 설레는 사랑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함께가 어느새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병원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자식들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런 사기 많아요. 집에는 데려오지 마세요. 괜히 얽히면 곤란해요. 장남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하게 소문나면 어쩌라고요. 그들의 말은 전부 걱정의 포장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 체면,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에는 분명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아버지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말에 가까웠습니다. 재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자 자식들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결혼하고 싶으시면 재산 정리부터 하고 하세요. 우리한테 줄 목 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그 다음엔 뭐 하시든 상관 안 할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해졌습니다. 내 결혼의 허락이 유산 계약서로 바뀌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사정도 이해했습니다. 장남은 사업이 힘들고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빠듯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죄를 짓기라도 한 걸까?
늙은 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적금 몇 장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남은 건 그것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깊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결혼 이야기를 접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지?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 옆에만 서 있으면 돼요. 법적 결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친구였지만 실제로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결혼은 멈췄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은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식들은 병실에 먼저 와 있던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그녀가 대신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돌봐주셨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이분 밥 챙겨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혼자 드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요. 이 한마디에 자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 불렀던 이가 사실은 아버지의 저녁을 함께 먹어주던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아버지가 태어난 후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손주 생일에 그녀도 같이 오시라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주가 먼저 말을 걸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케이크 같이 자르실래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도 좀 겁이 났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부모님이 누군가와 나눠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가족이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익숙함이 먼저 오는 관계입니다. 낯선 사람이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되고 이름 없이 불리던 사람이 같이 앉을 자리가 생기는 순간 비로소 마음도 자리를 찾습니다. 황혼 재혼을 둘러싼 갈등은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을 인정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외롭진 않으신가요? 혹시 마음 한편에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자격도 행복을 찾을 자격도 여전히 여러분께 있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접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